이번 강좌에서는 차트의 구성 요소와 차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생성한 것입니다. 이 테두리한 이 바탕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 방향의 축을 가로축, 국어, 영어, 수학을 가로축 항목, 이 교과를 가로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세로 방향의 축을 세로축이라고 하고, 이 값들을 세로축의 값, 이 점수를 세로축 제목, 이 눈금선을 세로축 주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또 눈금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이 눈금선을 보조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세로축 역시 주 눈금선과 보조 눈금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막대 그림을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파랑색 막대는 김일동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이 황색 막대는 김이동의 성적을 의미하고요. 이 녹색 막대는 김삼동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파랑색 막대는 김일동 성적이고 녹색 막대는 김이동 성적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계열의 항목의 이름을 나타낸 것을 범례라고 합니다. 또 이 막대 그래프 위에 숫자로 점수를 나타냈는데요. 이 숫자들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차트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역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차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삽입,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에서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고 2차원 세로 막대형에서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차트가 삽입되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차트 이동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차트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새 시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 새 시트의 이름을 차트 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차트 1이라는 새로운 시트가 생성되고 이 시트에는 차트만 삽입됐습니다. 이와 같이 차트만 삽입된 시트를 차트 시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차트를 별도의 차트 시트에 삽입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시트에 차트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차트의 계층 구조는 각각 다르게 됩니다. 다음 계층도는 차트 제목까지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트에서 차트의 계층 구조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엑셀입니다. 워크북, 엑셀 파일이고요. 이 워크북에 워크시트가 포함됩니다. 또 이 워크시트 속에 차트 오브젝트가 들어있고요. 이 차트 오브젝트 속에 차트가 들어있고 차트 속에 차트 타이틀, 차트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차트 시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엑셀입니다. 워크북 엑셀 파일이고요. 이 워크북 속에 차트가 들어있고 이 차트 속에 차트 타이틀, 차트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시트와 차트 시트의 이 계층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일반 시트에서 차트는 워크시트 속에 차트 오브젝트 속에 차트가 들어있지만 차트 시트에서는 워크북 속에 바로 차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좌에서는 일반 시트에 삽입한 차트를 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구성하는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는 여러 개의 객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객체들에 비해서 하위 객체도 많고 속성이나 메소드도 많습니다. 차트의 주요 객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에어리어, 차트 영역입니다. 이 영역입니다. 플롯 에어리어, 그림 영역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영역이죠. 차트 타이틀, 차트 제목입니다. 레전드, 범례입니다. 엑시스, 축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또 이 눈금선, 이것이 바로 엑시스, 축입니다. 시리즈, 데이터 계열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이 그래프 위에 이 숫자들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보겠습니다. Alt F11,
다음 매크로는 이 시트에 차트를 삽입하는 매크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쉐입의 한 종류인 차트를 삽입합니다. 이때 차트를 삽입할 때 현재 선택된 셀이 포함된 연속된 데이터 범위, 이것을 커런트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을 포함하는 이 커런트 리전을 참조해서 차트를 삽입합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차트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이 차트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G3셀을 클릭하고 다음 매크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처럼 빈 차트가 삽입됩니다. 현재 선택된 셀에 커런트 리전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빈 차트가 생성된 겁니다. 다음 매크로는 이 선택된 셀과 무관하게 이 데이터 영역을 참조해서 차트를 삽입해주는 예입니다. 첫 번째 시트, 성적 시트에서 쉐입의 한 종류인 차트를 삽입하고 셀렉트, 그 차트를 선택합니다. 액티브 차트, 그 선택된 차트에 set source 데이터, 이 소스 데이터를 설정해 주는데요. 그 소스는 B3셀의 커런트 리전입니다. B3셀의 커런트 리전, B3셀을 포함하면서 연속된 데이터 범위죠. 이 영역입니다. B3셀에서 E6셀까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참조해서 이 차트를 삽입해 줍니다. 이 영역을 아래와 같이 B3셀에서 E6셀로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 영역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커런트 리전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차트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는 매크로입니다. 차트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매크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 성적 시트에 쉐입의 한 종류인 차트를 삽입하고 셀렉트 선택합니다. with and wid문을 사용해서 액티브 차트, 현재 선택한 차트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줄 건데요. 소스 데이터는 B3셀의 커런트 리전으로 설정하고 B3셀의 커런트 리전, B3셀에서 E6셀까지 이 영역입니다. 다음에 차트의 타입은 엑셀 라인 메이커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설정합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 매크로에서는 차트를 삽입하고 그 차트를 선택한 후에 그 선택된 차트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지정했었는데요. 이 아래 매크로에서는 시트를 삽입하고 그 시트 객체를 변수에 저장한 후에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 차트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변수 오차트에 첫 번째 시트에 쉐입의 한 종류인 차트를 삽입하고 그 차트 객체를 변수 오차트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with and wid문을 사용해서 위에서 삽입한 이 차트의 소스 데이터를 B3셀의 커런트 리전으로 지정하고 차트의 타입은 엑셀 라인 메이커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위에서 삽입한 차트와 똑같은 차트를 삽입해 주게 됩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차트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서 차트를 삽입하는 예입니다. 변수 orng에는 첫 번째 시트에 G3셀에서 M11셀까지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G3셀에서 M11셀까지 영역, 이 영역입니다. 변수 nleft에는 위에서 지정한 영역의 left 값을 저장합니다. 이 영역의 left 값은 이 꼭지점의 left 값입니다. 이 거리입니다. 변수 ntab에는 위에서 지정한 영역의 탑 값을 저장합니다. 이 영역의 탑 값은 이 꼭지점의 탑 값입니다. 이 거리입니다. 변수 nwidth에는 위에서 지정한 영역의 width 값을 저장합니다. 이 영역의 너비입니다. 변수 nheight에는 위에서 지정한 영역의 height 값을 저장합니다. 이 영역의 높이입니다. 변수 o차트에는 첫 번째 시트에 쉐입의 한 종류인 차트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삽입을 하고
그 차트 객체를 변수 O 차트에 저장합니다. 이곳에서는 add 차트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차트를 삽입했는데요. add 차트 이 메서드는 엑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아래에 있는 add 차트 메서드보다 조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add 차트 이 메서드의 각 인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이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클릭했을 때 이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201번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20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스타일 인수의 인수값은 숫자로 적어줍니다. 엑셀 차트 타입은 차트의 종류입니다. 이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많은 종류의 차트들이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인수값을 적을 때는 해당 차트에 해당하는 다음 상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 레프트는 이 차트의 레프트 값인데요. 이 꼭지점의 레프트 값, 이 거리입니다. 이 탑은 이 차트에서 이 꼭지점의 탑 값인데요. 이 거리입니다. 위드스는 이 차트의 너비입니다. 하이트는 이 차트의 높이입니다. 뉴 레이아웃은 이 차트의 제목을 표시해 줄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레이아웃을 true로 설정하면 차트 제목을 표시해 주고 레이아웃을 false로 설정하면 차트 제목을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차트 스타일은 201로 설정을 하겠고 차트 타입은 엑셀 컬럼 클러스터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레프트, 탑, 위드스, 하이트는 위에서 저장한 이 값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true로 설정해서 이 차트 제목이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with and with문을 사용해서 위에서 삽입한 차트의 소스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B3셀의 커런트 리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위에서 변수 O 차트에는 add 차트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차트를 삽입하고 그 차트 객체를 변수 O 차트에 저장했는데요. 이 O 차트를 선언할 때 쉐입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변수 O 차트에 add 차트 이 메서드 뒤에 점 차트를 붙여서 저장한 경우에는 이 변수 O 차트를 선언할 때 차트형으로 선언합니다. 이 차트 지우고 이 매크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클릭하고 딜리트 이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G3셀에서 M11셀까지 영역, 이 영역 위에 다음과 같이 차트 제목을 표시하고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차트를 삽입할 때 차트 objects.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차트를 삽입하는 예입니다. 변수 ORNG에는 첫 번째 시트, 성적 시트에 G3셀에서 M11셀까지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변수 OCHT OBJ에는 첫 번째 시트, 성적 시트에 차트 objects.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차트를 삽입하는데요. 레프트는 이 영역의 레프트 값으로 지정하고 이 영역의 레프트 값, 이 거리로 지정을 하고 탑은 이 영역의 탑 값, 이 거리로 지정을 하고 위드스는 이 영역의 위드스, 이 너비로 지정을 하고 하이트는 이 영역의 하이트, 이 높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를 삽입하고 그 차트를 변수 OCHT OBJ에 저장하겠습니다. with and with문을 사용해서 위에서 지정한 이 차트 오브젝트의 이 차트의 소스 데이터는 B3셀의 커런트 리전, B3셀의 커런트 리전 이 영역이죠. 이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차트 타입은 엑셀 컬럼 클러스터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G3셀에서 M11셀까지 영역 위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삽입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메서드에 인수값을 적어줄 때 순서대로 인수값을 직접 적어줄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인수와 인수값을 콜론과 등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차트의 구성 요소와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차트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과 차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